내 이름은 정미자, 올해 69이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도 없이. 마치 몸속에 시계라도 박혀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은 무겁다. 80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진다. 남편 박동수는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다. 시내 인쇄소에서 30년을 일하다 3년 전 퇴직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다. 월세 밀린 것 같고 아들 결혼 자금 보태주고 나니 손에 남은 건 2천만 원 남짓. 그마저도 병원비로 조금씩 깎여 나갔다. 나는 여전히 일을 했다. 동네 세탁소에서 다림질 일을 했다. 하루 10시간 서서 뜨거운 증기를 쐬며 남의 옷을 펴는 일. 손가락 마디는 이미 휘었고 허리는 곧게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 나이에라도 내가 안 벌면 생활비가 안 나와. 그 말은 내 입에 붙어버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는 주문처럼. 남편은 퇴직 후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리모컨부터 찾았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뉴스와 드라마를 봤다. 점심을 차려줘도 저녁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설거지는 내 몫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동수 씨도 하루 2~3시간이라도 일해봐요. 남편은 눈도 떼지 않고 TV를 보며 대답했다. 알아보고는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구인 광고를 보여줘도 요양원 운전기사 모집 전단지를 놔둬도 그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자존심이라고 했다. 이 나이에 누가 자기를 써주겠느냐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했다. 남편은 돈이 없다고 했지만 매달 스마트폰 요금은 10만 원이 넘었다. 골프채를 사겠다고 중고 거래 앱을 들여다봤고 친구들과 만나면 소주 몇 병은 거뜬히 비웠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으면 남편은 짜증을 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가 번 돈이라니. 3년 전에 끝난 일인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내가 버는 월 150만 원 때문인데. 아들에게 하소연했다. 그랬더니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도 평생 일했잖아요. 좀 쉬게 해드리세요. 나도 평생 일했다. 시집 와서 애 낳고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면 내가 공장에 나가고 식당에 나가고 시장에 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까만 점들이 서서히 번져가는 모습이 마치 내 인생 같았다. 조금씩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날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냉장고를 여는 것이었다. 문을 열고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먹고 닫았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프다고 했다. 내가 차려줄 때까지 기다렸다.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었다. 어느 날 나는 10시간을 서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옆에는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고 맥주캔이 2개 굴러다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에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그대로 있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척하면서 과자와 맥주로 배를 채운 것이었다. 저녁을 차리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손이 떨렸다. 밥을 퍼서 상에 올리고 반찬을 꺼내 놓았다. 남편이 식탁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반찬 왜 이렇게 짜? 그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숟가락을 놓고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다. 내 표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내일부터 직접 해드세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 듣는 말투였을 것이다. 뭐? 밥 직접 차려 드세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농담인 줄 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결혼한 지 45년. 그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꾸렸다. 내 꿈은 없었나? 있었다. 25살 때 나는 양장점을 차리고 싶었다. 재봉틀을 배워서 동네 아줌마들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다. 여자가 밖에 나돌아다니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접었다. 그 꿈을. 이제 69.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손가락은 굽었고 눈은 침침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이대로 살다간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다. 일자리 알아보세요, 제발.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 속에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다. 이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는 내가 한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대로 살다 죽을 순 없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리모컨을 꺼버렸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제는 각자 살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러다 남편이 입을 열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었다. 45년 동안 쌓인 것들이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진 모든 순간들.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한들 남편이 이해할 리 없었다. 그냥 이제 지쳤어요.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어쩌면 남편도 지쳤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 뒤 우리는 재산을 나눴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반으로 나누니 3천만 원씩이었다. 적은 돈이었지만 새 출발에는 충분했다. 아들은 반대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남은 인생이 더 중요했다. 나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좁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아무도 반찬 투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설거지를 떠넘기지 않았다.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TV를 봤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세탁소 일은 계속했다. 돈이 필요했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동료들은 내 이혼 소식을 듣고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남편한테 맞았나 바람 피웠나 추측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은 마음이 쓰렸다. 내가 잘못한 걸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 조용한 방에 앉으면 확신이 들었다. 잘한 결정이라고. 이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몸에 이상이 생겼다. 옆구리가 따끔거렸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일하면서 삔 줄 알았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대상포진이라고 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의사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스트레스. 그렇다. 나는 평생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다. 참고 또 참으며 살았다. 그게 몸의 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약을 먹고 연고를 발랐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전 남편 생각이 났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던가?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순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아들의 대답은 의외였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셨다던데. 가슴이 철렁했다. 지방? 왜? 갑자기 불안이 밀려왔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이혼했어도 그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전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아픈 건 아닐까?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전화번호 좀 줄 수 있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번호를 알려줬다. 나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불안은 점점 커졌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전 남편이 어딘가 쓰러져 있는 꿈.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홀로 아파하는 꿈.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어디 계셨는지 알려줄 수 있니?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충북 어디 시골이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직접 찾아가기로. 세탁소 사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이틀 휴가를 냈다. 사장님은 이해한다며 흔쾌히 허락해줬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충북행 버스는 3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잡았다. 아들이 알려준 대략적인 지역 이름을 말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거기 뭐가 있는데요? 사람 찾으러 가요. 택시는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갔다. 마을이 나타났다.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다. 젊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어귀 슈퍼에 들어갔다.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박동수라고 70 넘은 남자분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양반 여기 몇 달 살다 갔지. 근데 벌써 떠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요? 한 달 전쯤 집 정리하고 어디 가더라고.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 양반 땅 팔았다며 큰돈 생겼다던데. 나는 귀를 의심했다. 땅이요? 응, 여기 뒷산에 땅이 있었나 봐. 몇 년 전에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는데 그걸 팔았다나 뭐라나. 요즘 그쪽 개발 들어간다고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 머리가 멍해졌다. 땅. 전 남편에게 땅이 있었다니. 결혼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처음엔 그 양반 여기 와서 농사 짓겠다고 했었어. 근데 땅 팔고 나더니 태도가 확 바뀌더라고. 차도 새 걸로 바꾸고 마을 사람들한테 술도 사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덧붙였다. 요즘은 시내에서 산다던데. 건물 관리 일 한다고 들었어. 시내. 건물 관리. 나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슈퍼를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전 남편은 돈이 있었다. 그것도 큰 돈이.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함께 살 때는 돈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 했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다. 나는 10년을 더 일했다. 손이 굽고 허리가 휘도록. 그 시간 동안 전 남편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아버지 연락처 알아냈어요. 시내 쪽에 계시대요.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들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시내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창밖 풍경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사는 모습만 확인하고 돌아와야 하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시내 터미널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는 금방 알아봤다. 아, 거기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네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피스텔. 전 남편은 이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택시가 멈춘 곳은 깔끔한 건물 앞이었다. 10층짜리 건물.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실 앞을 지나쳐 복도를 걸었다. 그때였다. 미자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전 남편 박동수가 서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한 점퍼에 새 운동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여긴 어쩐 일이야? 전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다.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옆에 있던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동수 씨 아는 분이세요? 전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응,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옛날에 알던 사람. 45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여자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눈치챈 듯 조용히 물러났다. 그럼 저는 먼저 올라갈게요. 여자가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당신 걱정돼서 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 전 남편은 잠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금방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상관없다니. 45년을 함께 살면서 상관없다니. 가슴이 무너졌다. 함께 살 때는 돈 없다고 했잖아요. 일할 때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없었어. 땅을 판 건 최근이야. 개발 들어와서 값이 오른 거고. 그런 말이라도 했어야죠. 나는 지금도 세탁소에서 10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전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미자야, 우리 이미 남남이잖아. 내가 뭘 하든 상관할 이유가 없지 않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이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45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쉽게 지워지다니. 이제야 좀 살만해졌어. 전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함만 있었다. 어쩌면 전 남편도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나 없이 사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그 여자는 누구예요? 같은 건물 사는 사람이야. 요즘 가끔 같이 식사하고 그래. 더 이상 물을 게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행복해요? 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건물을 나왔다. 눈물이 났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했다.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비로소 현실이 느껴졌다. 좁은 방, 낡은 가구.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다시 났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다. 참을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어쩌면 질투였을지도 모른다. 전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돈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고 여유도 있었다. 반면 나는 여전히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세탁소 사장님이었다. 미자 씨,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다. 밤 11시.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전 남편의 마지막 말. 이제야 내 인생 사는 것 같다는 그 말. 그럼 나와 함께한 45년은 뭐였을까? 그에게는 그저 참고 견뎌야 했던 시간이었을까? 새벽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은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69의 얼굴. 주름이 가득했고 눈가는 처져 있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작 같은 건 가능이나 할까? 세탁소에 도착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다. 미자 씨, 푹 쉬셨어요? 네, 덕분에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쉬지 못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다림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스쳤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펴고 접고 걸고. 반복되는 동작. 점심시간이 됐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는데 동료가 말을 걸었다. 미자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전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동료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이혼했거든요, 5년 전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후회도 많이 하고.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잘한 결정이었다는 거. 지금은 괜찮으세요? 동료는 웃었다. 네. 지금이 훨씬 좋아요. 물론 돈은 빠듯하죠. 근데 마음은 편해요. 눈치 안 보고 화낼 일도 없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한데 그게 결혼 생활의 외로움보다는 낫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결혼 생활의 외로움. 맞았다. 나도 결혼했을 때 더 외로웠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혼자인 지금이 오히려 나았다. 미자 씨도 잘하실 거예요. 시간이 약이에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내내 일을 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김밥 하나와 우유를 샀다. 계산하면서 문득 생각했다. 전 남편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그 여자와 함께 근사한 식당에 앉아 있을까? 집에 도착해 김밥을 먹었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였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내용.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 한 달에 30만 원. 세탁소 월급 150만 원과 합쳐 180만 원. 그게 내 전부였다. 전 남편은 얼마나 받을까? 땅을 팔아 생긴 돈은 얼마나 될까? 억 단위일까?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함께 있을 때는 없던 돈이 헤어지고 나니 생겼다니. 만약 그 돈이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혼하지 않았을까? 아니다. 돈이 있어도 이혼했을 것이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을 꿨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꿈이었다. 25살의 나.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전 남편이 서 있었다. 젊은 모습에 그가 말했다. 미자야, 나랑 결혼하자. 꿈속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난 양장점을 차릴 거야. 결혼은 나중에.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아직 일어나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후회하는 건 전 남편과 헤어진 게 아니었다. 전 남편의 돈이 부러운 것도 아니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내 꿈을 포기했던 순간이었다. 25살에 접어버린 그 꿈. 커피를 끓여 마셨다.
쓰고 뜨거웠다. 하지만 정신이 맑아졌다. 69. 늦은 나이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다. 아직 10년은 더 살 수 있다. 어쩌면 20년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속 세탁소에서 다림질만 하며 살 것인가?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도 10시간을 서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다. 이제 이 일은 평생 할 일이 아니다. 당분간만 할 일이다. 돈을 모으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것이다. 세탁소에 도착했다. 사장님이 먼저 왔다. 미자 씨, 오늘 일이 좀 많아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다림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머릿속으론 다른 생각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 문득 떠올랐다. 반찬 가게. 평생 요리를 해왔다. 자신은 있었다. 작은 가게를 얻어 밑반찬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점심시간에 동료에게 말했다. 언니, 나 반찬 가게 해볼까 해요. 동료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요? 돈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1년만 더 여기서 일하려고요. 돈 모아서.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미자 씨 요리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용기가 났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공책을 꺼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 월 150만 원 중 50만 원을 저축하면 600만 원.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을까?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들렀다. 대출 상담을 받았다. 사업자 대출은 어렵지만 신용대출은 가능하다고 했다. 1,000만 원 정도. 그 돈이면 작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 전화했다. 엄마 반찬 가게 하려고 해. 아들은 놀라며 물었다. 갑자기요? 그 나이에요? 늦었지만 해보고 싶어. 평생 남 밑에서만 일했잖아.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응원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나.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꿈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새벽에 일어나 세탁소로 향했다. 오늘도 10시간을 일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일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다. 다림질을 하며 생각했다. 전 남편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샀다.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 것이다. 그게 더 값지다. 그게 진짜 내 인생이다. 이른의 시작. 늦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시작이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하루를. 남의 눈치가 아닌 내 선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게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정미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9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 그녀의 용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45년을 함께한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서는 살. 그리고 전 남편이 숨겨왔던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된 배신감. 하지만 정미자 씨는 그 분노와 허탈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큰 돈을 손에 쥐고도 여전히 공허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정미자 씨는 이제 자신만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라는 꿈. 남들이 보기엔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저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이든 70이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미자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